애플과 삼성의 최상위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S24 울트라. 현 시점 어떤 모델이 최강 스마트폰일지 직접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성능이에요. 결과물부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동일한 1200만 화소로 촬영했을 때는 두 제품 모두 큰 차이 없습니다. 취향의 영역인 색감을 제외하면 확대했을 때 디테일도 거의 비슷해서 어떤 제품이 더 좋다고 말하기가 애매해요. 단 최대 화소로 촬영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색감이 실제와 더 가까운 건 아이폰 16 프로 맥스지만 전체적인 디테일은 2억 화소인 S24 울트라가 우세해요. 멀리 있는 글자도 더 또렷하게 보이고요. 세세한 부분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인물 모드는 동일한 인물을 찍더라도 제품에 따라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 이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굳이 우위를 가리자면 16 프로 맥스가 실제 색감과 더 가깝고요. 머리카락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살려줘요. 다음으로 야간 모드에서는 두 제품 모두 밝기나 선명도가 비슷한데요. 렌즈 플레어 현상도 제품 간 큰 차이 없습니다. 카메라의 필수 기능 중 하나인 줌도 비교해보았어요. 먼저 두 제품에 모두 탑재된 5배 광학줌으로 촬영했습니다. 세세한 질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선명한 건 S24 울트라예요. 최대로 줌을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았습니다. 프로맥스의 최대 줌인 25배로 비교했을 때 S24 울트라가 더 뭉개짐 없이 또렷합니다. 추가로 S24 울트라는 100배까지 줌이 가능하기 때문에 줌에서는 확실히 S24 울트라가 압도적이에요. 다음은 동영상입니다. 두 제품 모두 4K 12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한데요. 이건 결과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직접 보고 판단해보세요. 사실상 이제 체감되는 만큼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S24 울트라는 해상도가 4배 높은 8K 30프레임으로도 촬영이 가능한데요. 16 프로 맥스의 4K 영상과 비교했을 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도 비교해봐야겠죠. 두 제품 모두 안정적이기 때문에 미세한 떨림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S24 울트라가 전체적으로 흔들림을 조금 더 잘 잡아줍니다. 다음은 전면 카메라입니다. 화소수는 1200만 화소로 동일한데 색감이나 스타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건 S24 울트라지만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건 16 프로 맥스예요. 이것도 취향껏 선택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결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성능은 이미 두 제품 모두 하이엔드급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위를 가리기 힘든데요. 성능 점수만 봤을 때는 16 프로 맥스가 더 높고 그래픽 처리 성능은 S24 울트라가 더 좋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실사용에서 차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선정해 실행 속도를 비교해보았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16 프로 맥스가 미세하게 조금 더 빨랐습니다. 추가로 대표적인 고사양 게임 원신도 풀옵션으로 플레이해보았는데요. 두 제품 모두 끊김이나 렉 없이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래픽도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어요. 즉, 두 제품 모두 실사용에서 어떤 작업이든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가벼운 용도로만 사용하신다면 차이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배터리입니다. 용량 자체는 S24 울트라가 약 7% 더 큰데요. 제조사별 공식 사용 시간에서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최대 10시간 더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일반적인 패턴으로 사용했을 때 S24 울트라가 더 오래 버텨주었습니다. 추가로 발열도 테스트해 보았어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상대적으로 더 발열감이 잘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S24 울트라 온도가 더 낮게 유지됐어요. 더 자세한 비교 결과는 저희 배터리 테스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스펙도 살펴보면요. 동일한 저장 용량의 S24 울트라는 12GB 램, 16 프로 맥스는 8GB 램이 탑재되었습니다. 램 용량이 클수록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고 고사양 앱까지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는데요. 실사용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날지 직접 앱 리프레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두 제품 모두 리프레시 횟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이외에 방수 방지 등급은 두 제품 모두 최상급인데요. 높은 수준의 방수는 물론이고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 규격도 두 제품 모두 와이파이 7까지 지원해요. 와이파이 6보다 2.4배 빠른 속도로 대용량 파일 다운이나 4K 영상 스트리밍을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도를 100% 체감하려면 공유기도 와이파이 7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도 비교해드릴게요. 화면 크기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0.1인치 더 커요. 단 펀치홀과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인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펀치홀은 단순히 카메라 렌즈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훨씬 유리해요.
대신 그만큼 실사용할 때 간섭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16대 9로 영상을 볼 때는 괜찮지만 2대1 비율로 볼 때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반이 화면에 걸쳐집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거나 쇼트를 볼 때도 자막이 가려질 수 있어요. 따라서 기능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면 16 프로 맥스가 유리하지만 더 몰입감 있는 화면을 원하신다면 S24 울트라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디스플레이 스펙에서는 두 제품 모두 OLED 디스플레이라 선명하고요. 120Hz 주사율까지 지원돼 화면 움직임이 부드러워요. 화면 최대 밝기는 S24 울트라가 2600니트로 30% 더 막습니다. 실제 실사용할 때는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실내와 실외 모두 밝기나 선명도가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빛 반사도 비교해 보았는데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는 세라믹 실드, S24 울트라에는 고릴라 아머 강화 유리가 적용되었어요. 빛 반사 범위가 넓은 16 프로 맥스에 비해 S24 울트라는 상대적으로 반사 범위가 적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정리해드린 부분만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외관도 비교해 보았는데요.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카메라 섬 유무와 모서리 디자인이에요. 이 차이로 그립감이나 디자인적인 만족감이 달라지는데 취향의 영역인 만큼 내가 선호하는 타입을 선택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무게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유리해요. 동일한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됐지만 더 가볍습니다. 장시간 들고 사용했을 때 무게 부담이 그만큼 적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이폰과 갤럭시의 기능 차이도 많이 줄었는데요. 갤럭시만 가능했던 기능들이 드디어 추가됐기 때문이에요. 홈 화면에서 앱 위치를 이동할 수 있게 됐고 커스텀 가능한 영역도 확장됐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16에는 버튼 하나로 카메라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도 추가됐어요. 하지만 기대했던 AI 기능들은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영어로 우선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국어는 1, 2년 후에 지원될 예정이라 당장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즉 기능적인 면에서 격차는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갤럭시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인 수리비도 비교해 드릴게요. 액정 수리비는 16 프로 맥스가 조금 더 비쌉니다. 대신 보험료 자체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나가는 총 비용을 고려하면 S24가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비교해 드린 내용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외에도 아이폰 16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 저희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선택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이번 아이폰 16 색상은 일반 라인 5가지, 프로 라인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라인에서는 15에 없었던 화이트, 틸, 울트라 마린 색상이 추가되었고요. 대체로 파스텔 톤이었던 전작과는 달리 색이 진해졌어요. 프로 라인은 블루 티타늄이 빠지고 데저트 티타늄이 추가됐습니다. 실제 색상을 두고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진한 갈색일 것 같다는 루머와는 달리 골드에 가까운 색이라서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저희가 아이폰 15 전 색상 리뷰했던 것처럼 아이폰 16 색상 리뷰도 준비 중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아이폰 16의 가장 큰 변화점은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에요. 모든 모델에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탑재되었습니다.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카메라 앱이 켜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바로 촬영을 할 수 있어요. 살짝 누르면 배율 조절과 같은 제어 항목이 열리고 살짝 2번을 누르게 되면 다른 카메라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좌우로 스와이프하면 수치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일반 라인에도 프로에만 있었던 동작 버튼이 추가되었는데요. 기본 값은 무음 스위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녹음이나 카메라 셔터로 활용할 수 있고요. 단축을 지정해서 복잡한 동작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죠. 외관에서는 일반 라인만 크게 달라졌는데요. 전작과 소재는 똑같지만 대각선이었던 카메라 배치가 이번에는 세로로 변경되었어요. 플래시는 카메라 섬 오른쪽으로 따로 빠졌습니다. 프로 라인은 전작과 큰 차이가 없어요. 무광 후면이나 티타늄 프레임까지 똑같아요. 다만 프레임 소재가 유광으로 바뀌었는데요. 15 프로의 티타늄 프레임은 매트하면서 붓으로 쓱 칠한 것 같은 질감이었는데 16 프로 라인은 매끄럽고 반짝거립니다. 무게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일반 라인은 1g에서 2g 정도 감소했는데 체감하기는 힘든 정도예요. 그러나 프로 라인은 최대 12g이나 증가해 무게감이 더 느껴집니다. 프로 라인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게였던 만큼 무게가 증가한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디스플레이에서는 OLED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와 세라믹 쉴드가 전작 그대로 적용됐어요. 일반 라인은 디스플레이 크기가 전작과 동일하지만 프로 라인은 베젤이 줄어들어 디스플레이 크기가 0.2인치씩 커졌습니다. 최대 밝기는 전작과 동일한 2000니트지만 아이폰 16은 최소 1니트까지 화면 밝기가 내려가요. 덕분에 AOD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최소 밝기를 사용할 수 있어 배터리 효율이 전작보다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AOD는 이번에도 프로라인만 지원되고요. 120Hz의 화면 주사율도 프로라인에만 적용되었어요. 요즘 삼성 보급형 폰에도 120Hz가 들어가는데 여전히 일반 라인만 60Hz인 거는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카메라는 전작 대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일반 라인에도 프로 라인에만 적용되었던 접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요. 프로 라인은 초광각 카메라에도 4800만 화소가 적용되어 화질이 높아졌어요. 직접 찍은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전작 대비 선명도가 크게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프로 라인은 전작보다 프레임 수가 2배 늘어 4K 120프레임까지 지원돼요. 심지어 슬로우 모션에서도 4K로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급 높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공간 캡처 기능으로 공간 비디오를 촬영하고 사진 앱에서 3D 화면으로 재생할 수 있어요. 성능을 좌우하는 칩셋의 경우에는 일반 라인은 전작 대비 최대 40% 양상된 A18이, 프로 라인은 최대 20% 양상된 A18 프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능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램입니다. 램은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이번 아이폰 16은 전 모델 8GB 램으로 끝나누기 없이 만족스럽게 쓸 수 있어요. 배터리 용량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전력 효율이 향상된 칩셋 덕분에 배터리 타임도 늘어났어요. 자세한 비교는 저희가 배터리 테스트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은 전작 가격 그대로 출시되었습니다. 배터리 타임이나 카메라 성능도 좋아진 걸 감안했을 때 오히려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비교한 아이폰 16과 15 스펙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6 시리즈 어떤 모델을 구매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추천해드리자면요. 프로급의 오버스펙은 필요 없다, 가벼운 사용감과 예쁜 색상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16 일반 라인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60Hz의 주사율을 답답하게 느끼시거나 카메라 성능이 중요하신 분들은 프로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꿀팁! 16 일반 라인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15 프로 라인도 고민해보시면 좋은데요. 아이폰 16 일반 출시가가 125만원부터인데 현재 15 프로 최저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만약 카메라 버튼과 가벼운 무게, 색상을 포기할 수 없다면 16 일반 라인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120Hz의 부드러운 화면과 프로급 카메라를 원하지만 16 프로 라인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15 프로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번 아이폰 16의 실제 배터리 성능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사 초대나 협찬 하나 받지 않은 만큼 애플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은 피해야 하는 기종까지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꿀팁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테스트할 제품은 아이폰 16 시리즈와 전작인 아이폰 15 시리즈의 S24 시리즈, 플립 폴드 6까지 총 13대로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15 시리즈는 구매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배터리 효율이 모두 100%인 만큼 사용감이 많지 않았다는 점 감안해서 봐주세요. 모두 100% 충전 상태에 디스플레이 밝기도 동일하게 맞췄고요. 최대 60Hz까지 가능한 아이폰 일반 라인을 제외하고 모두 120Hz 주사율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모드와 와이파이까지 모두 다 켰어요. 테스트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기기의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총 4가지 테스트를 2번 반복해서 진행했어요. 테스트가 끝날 때마다 발열도 함께 측정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가장 먼저 유튜브 4K 영상을 1시간 동안 시청해보았습니다. 제품별 남은 배터리 잔량인데요. 전작 대비 일반 모델은 4%, 플러스는 3%, 프로는 5%, 프로맥스는 2%씩 소모량이 적습니다. 전작의 S24 시리즈와 비교해도 아이폰 16 시리즈의 배터리 소모량이 최대 4% 적어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점은 16 시리즈 모두 갤럭시 중 가장 성능이 좋은 S24 울트라보다 소모량이 적다는 겁니다. 확실히 이번 16 시리즈의 배터리 성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갤럭시 제품인 플립 폴드 6와 비교해봐도 최대 4% 적게 소모되었어요. 아직 영상 시청만 한 상태라 이 차이가 계속 유지될지 궁금한데요. 영상 시청 1시간 후에 배터리 잔량 탑3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을 1시간 동안 사용했어요. 탐색 탭에서 10분마다 세로 고침에 변화를 주었어요. 1시간 후에 기기별 배터리 잔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터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건 16 프로 맥스예요. 그리고 모두 전작 대비 소모량이 적은데 그 중에 16 플러스가 7% 차이로 가장 커요. 하지만 S24 시리즈와 비교했을 땐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16 시리즈가 추월당했는데요. S24 일반 모델조차 16 프로맥스보다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플립 폴드 6 또한 88%로 16 프로맥스보다 잔량이 높아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에 따라 소모량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갤럭시가 이런 부분에서는 강한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1시간 후 배터리 잔량 탑3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는 동영상 촬영도 1시간 진행했는데요. 1시간 후 배터리 잔량을 보면 이번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건 70% 남은 16 플러스입니다. 전작과의 차이가 가장 큰 건 프로 모델로 무려 10%나 차이가 나요. 여기서 S24 시리즈까지 비교한다면 S24 울트라가 71%로 플러스보다 1% 더 남아있습니다.
플립 폴드 6의 16 플러스와 프로맥스에는 밀리지만 16 일반 프로와 비교하면 최대 12% 더 남아 있었어요. 동영상 촬영 1시간 후 배터리 잔량 탑3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게임 환경인 3D 마크 테스트를 1시간 동안 돌렸는데요. 동영상 촬영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했어요.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건 16 플러스인 반면 16 일반 모델은 이번 테스트에서 27%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번 테스트 역시 S24 시리즈와 비교하게 되면 S24 울트라가 53%로 플러스보다 앞서요. 플립 폴드 6는 앞선 테스트와 동일하게 일반과 프로 모델보다는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D 마크 1시간 구동 후 배터리 잔량 탑3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시간 동안 한 사이클이 돌아갔는데요. 아직 탈락한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사이클을 더 돌렸어요. 먼저 유튜브 영상 시청 후 남은 잔량을 봤을 때 가장 앞서는 거는 여전히 16 플러스입니다. 단 배터리가 가장 적게 남은 건 15%예요. 20% 이상 남은 다른 기종과는 달리 9%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6%와 비교하면 무려 18%나 차이가 나요. S24 시리즈와도 비교해보면 역시나 S24 울트라가 모든 기종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플립 폴드 6 또한 40%대로 여전히 선방 중이에요. 영상 시청 1시간 후 배터리 잔량 탑3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인스타그램을 1시간 동안 돌렸는데요. 드디어 처음 탈락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중 1위인 16 플러스는 28%나 남아있는데요. 반면 15%는 테스트 도중에 완전히 방전됐어요. 총 5시간 35분 동안 버텨주었습니다. 긴 배터리 타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15% 모델을 선택하는 게 불리할 수 있겠네요. 이외에 다른 기종들도 10%에서 20%대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S24 시리즈는 모두 30% 이상 남았는데요. 특히 울트라는 42%나 남아있어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립 폴드 6 또한 30%대로 아이폰 시리즈에 비하면 배터리 잔량이 높은 편이에요. 인스타그램 1시간 후 배터리 잔량 탑3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동영상 촬영을 1시간 진행했는데요. 이번 테스트에서 살아남은 15 플러스, 16 플러스, 16 프로맥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방전됐어요. 놀랍게도 S24 시리즈와 플립 폴드 6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갤럭시가 생각보다 긴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다음 테스트까지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인스타그램 1시간 후 배터리 잔량 탑3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D 마크 테스트를 진행해보았는데요. 모두 7시간 이상 버틴 후 방전됐으며 가장 오래 살아남은 건 S24 울트라예요. 그 다음으로 16 플러스 모델이 오래 버텨주었습니다. 테스트에서 이 정도 버틴 걸 보면 실사용에서는 이것보다 더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발열이잖아요. 각 테스트가 끝날 때마다 발열도 함께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전체적으로 30도대를 유지해 크게 뜨거운 범위까지 올라가진 않았어요. 단 동영상 촬영과 3D 마크를 진행했을 때에는 일부 제품이 40도까지 상승했는데요. 특히 16 프로 모델은 43.7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테스트 진행상 후면으로는 열방 출이 안 되다 보니 온도가 더 높게 측정될 수 있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것보다 발열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발열 순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아이폰 16 구매를 고민하신다면 이것만큼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배터리 소모량을 바탕으로 계산한 총 효율 개선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보다 더 쓸만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제품별 순위 및 방전 시간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내가 주로 사용하는 환경을 고려해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성능을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추가 꿀팁도 하나 알려드립니다. 바로 배터리를 80%대로 유지해주는 거예요. 80% 이상 충전 시 내부 저항이 심해지면서 배터리 손상이 오게 되는데요. 설정에서 배터리에 들어가 배터리 성능 상태 및 충전을 누른 뒤 80% 한도로 변경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충전량이 80%를 넘어갈 때마다 충전을 중단해줍니다. 이번 iOS 18 업데이트로 80%부터 5% 단위로 세부적이게 설정할 수도 있어 더욱 유용해요. 이 기능을 활성화해두거나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 들어간 뒤 다크 모드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설정에서 배터리에 들어가 저전력 모드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배터리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는 꿀팁 영상 별도로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아정당 채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 원, 알뜰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탁재훈이 믿고 선택한 아정당에서 인터넷 가입부터 정수기 렌탈, 이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현금 지원금을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 원, 가전제품 렌탈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최대 현금 보장 제도로 타사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에 누적 후기도 1.7만 개로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이 전국에 곳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전화주세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입당하라! 아정당!